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을 합격하신 정건영 변리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네. 간단하게 그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정건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변리사 시험을 3시로 응시하게 돼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3시라는 게 그 올해 그러니까 2차 시험 두 번째 본 건가요? 세 번째 본 건가요? 2차 시험을 세 번째 본 것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려요. 예, 예. 예. 그러면 기계항공공학부 학부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대학원도 나왔어요? 그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 휴학을 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그럼 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해요 이제? 이제 졸업 예정입니다. 그래 네. 축하드려요. 예, 잘 됐네 이제. 근데 그건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붙으면 궁금한 게 2차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생활 패턴 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했나요 그러면? 네, 저는 생활 패턴은 그 작년까지는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일찍 자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 약간 마음이 해이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올바른 공부 태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제가 그 약간 올빼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 밤에 좀 공부가 잘 되는 편이라서 올해는 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보통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저는 2시까지 2시?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2시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뭐 3시까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아침에 좀 이제 푹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9시나 10시쯤 그래 뭐 많이 잠깐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면 2차 시험 합격하니까 무슨 기분 들었어요? 예, 일단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붙을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좀 상실감이 컸었는데 그래서 1년을 더 하는 게 사실 좀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생활 패턴이 올해는 좀 많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합격을 하게 돼서 일단 끝났다는 안도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리는데 네. 근데 궁금한 게 사람들이 2차 네. 공부하면 그 답안지 작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답안지 작성은 일단 답안지 구성에서 강사님들도 그렇고 수험생이나 합격자들도 그렇고 문제 소재를 뭐 길게 쓰냐 짧게 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합격 후기에는 자기는 문제 소재를 거의 뭐 10줄 이상 썼는데 합격을 하고 10줄? 그 고득점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 그게 또 옳은 방법인 것처럼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10줄 이상 쓰신 분은 문제 소재 말고 다른 것도 다 잘 쓰셔서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이번에 하면서 문제 소재 막 그렇게 막 그 분량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아예 생략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게 쓰진 않고 간단하게 한 3줄 정도 간단하게 논점을 정리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논점 정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제 나온 거를 그대로 옮겨 적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간단하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 전개를 할 것인지에서 간단하게 3줄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행 선택 과목? 2차 선택 과목은 주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회로 이론을 선택했어요. 회로 이론?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긴 한데 제가 처음에 변리사 시험 진입할 때 기준으로는 이제 선택 과목이 패스 페일이 되기 전이라서 아무래도 회로 이론이 그때는 고득점을 받는데 연력학보다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스 페일로 바뀐 다음에도 회로 이론은 여전히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로 이론은 일단 이과생들 기준으로는 처음에 물론 전기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이해하고 궤도에 오르고 나면 이제 딱히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공부 거의 안 해도 되나요? 예, 뭐 그냥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고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딱히 뭐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제는 50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몇 점 맞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64점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50점만 넣으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회로 이론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 없고 특히 7월 달에는 시험 직전이라서 다들 되게 법을 정리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3법을 정리하는데 그때 저는 회로 이론은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과목들 몇 점 많이 다 기억나요? 저는 민사소송법은 저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지는 않고 턱걸이로 딱 합격을 합격할 해서 만큼만? 예. 점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 좀 턱걸이 대충 정도. 몇 점 정도 맞았어요? 예, 민사소송법은 60.33인가 그 정도 되고 그리고 특허법은 50, 정확히 기억 안 나요. 50점인지 52점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상표는 47점. 그래요? 딱 그냥 붙을 만큼만 그냥 그랬네. 예. 그러면 그동안에 답안지를 많이 쓰고 해봤는데 답안지도 거의 매일매일 썼나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는 아무래도 암기를 좀 더 치중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쓰기를 많이 못했었던 게 약간 작년에 떨어졌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또 쓰기 스터디를 하면서 쓰기를 매일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하도록 그리고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도 쓰기를 놓지 아, 않고 그래? 그래도 시험 전까지 시험 직전에는 그래도 7월 달에는 많이 쓰진 못했는데 또 6월 말까지는 매일 하나씩 쓰도록 아, 예, 이렇게 그 시간 정해서 쓰나 이거는? 네, 팔 안 아파요 그러면? 팔이 아프지만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는 아, 아픈 거를 참고 쓰기를 필기구는 주로 뭐 썼나요? 사람들 그런 것도 막 궁금해하는데. 예, 그 보통 에너겔이랑 제트스트림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취향의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에너겔 0.7mm를 썼습니다. 저는 일단 케이스도 그 볼펜 케이스도 저는 에너겔이 뭔가 좀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이 아, 들었고 그래? 그리고 그 리필심 자체도 이제 잉크도 에너겔이 제트스트림보다 왠지 그 더 까만색이 더 진한 까만색이고 그리고 같은 0.7mm라도 에너겔이 좀 더 굵게 나오기 그런 게 때문에 있어요? 예, 아무래도 답안지가 좀 더 꽉 차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교재 이런 거나 뭐 강사 아니면 강의 이런 건 주로 추천을 하면 어떤 걸 들었어요? 네, 물론 저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특허법은 그 일단 장현욱 변리사님이랑 그 서평강 변리사님의 그 GS를 2차 기본 강의도 수강을 하고 GS도 장현옥? 장현욱 장현욱? 변리사. 아, 예. 예. 그리고 그 이음 특허법이 이제 장현욱 변리사님 책이고 그 서평강 변리사님은 원래 수 특허법이었다가 최근에 상상 특허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기본서를 이제 단권화해서 하나로 합쳐서 했는데 그 두 개를 모두 봤던 것이 그래도 좀 다른 책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GS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풀어볼 수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어떤 예, 거였어요? 상표는 기본 강의는 이제 정진길 변리사님의 이제 기본서랑 이제 사례집을 이제 열심히 풀었고요. GS도 풀고 그리고 이제 GS는 올해는 이제 원대규 변리사님이 강의를 안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원대규 변리사님 강의도 듣고 예, 올해도 이제 작년에 정리했던 거를 토대로 다시 복습을 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민소법 네, 뭐 민사소송법은 이제 그 이창한 강사님의 이제 그 강의도 듣고 이제 통합민소랑 그 사례집을 풀고 그리고 GS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 2차 시험 볼 때 네. 그때 마지막 그때 토요일인가 그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 기분이라든지 뭐 이거? 예, 그 직전 날 공부 예. 말씀하시는 건가? 그 작년에도 그 직전 날 1회독을 하려고 하다가 근데 다들 합격자분들은 전날 1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도저히 저는 1회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직전 이틀 동안 1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직전 이틀 동안 모든 세 과목을 다? 그 토요일에 이제 특허 상표를 보고 일요일에 이제 민소랑 선택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일요일 전날에 토요일에 오후 3시 넘어서 시험이 끝나고 민소를 1회독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수요일 화수에 이틀 동안 민소를 1회독하고 그리고 회로는 진짜 잠깐 공식만 진짜 1시간 정도 봐두고 그리고 목금 동안 이제 특허와 상표를 이제 1회독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1회독을 하는 건 저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시험 끝나고 온 다음에 이제 민소는 이제 화수에 그래도 1회독 해둔 게 있으니까 다시 이제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지? 시험 끝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막 그래요? 아주 잘 봤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뭐 이번에 불이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구리타가 그래도 그 특허법에서 그래도 그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 3번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요새 그 실무 문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실 사람들이? 실무형은 그 올해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건데 저희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신 수험생분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다들 되게 답답해했고 처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엔 그래서 학원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학원에서 내주는 자료와 이제 그 문제지 같은 거를 풀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암기하라고 한 이제 부분 이제 그 양식 같은 부분 암기하라고 한 부분을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써본다든가 이런 연습을 그냥 충분히 따라가면은 실무형은 큰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이제 이미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별로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앞으로 2차 이제 공부하시는 사람들에게 네. 뭐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못했지만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 2차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다 해봐서 알지만 너무 막막하지만 일단 그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멘탈을 부여잡으시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뭐 합격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